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네, 이렇게 합격생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네, 보죠. 자, 그러면 본인 네.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학년 재학 중인 07년생 박가희라고 하고요. 먼저 제가 합격한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활동우 수영으로 합격을 했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특기자 전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업우 수영,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일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영문학과 다니는 중입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그러면 사관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두 개, 고대 하나, 성균관대 하나. 그러니까 연세대 네, 어, 영어 영문학과 어, 화루, 그다음에 네, 연대 특기자 국제인재 UD 요렇게 두 네, 개 되는. 자,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제 학생이었고 면접 수업 이제 올해 네, 듯이 본인이 목적했던 거를 다 성취를 해서 이제 연세대 옷 같긴 한데, 자, 이제 연세대 합격을 해서 네. 1학년 지금 학생이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일단 제 면접 수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 수업 오버뷰 및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 거주자라서 직접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지는 못했고요.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들어가서 수강을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질문이랑 읽기 자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집에서 출력을 해서 그걸 지참해서 라이브로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문제 관련 이야기 해주시고 나서 8분, 처음 시작할 때는 15분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문제 풀 시간 정확하게 재면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문제 풀 시간이 끝나면 먼저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답이 나왔는지 이런 거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한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좀 주신 다음에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응해준 게 되게 유니크한 게, 이 친구가 첫 주부터 제 커리가 14주거든요. 그리고 파이널인데 풀 커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강일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들었는데 네. 그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팩트는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수업으로만 듣고 합격을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게, 어, 온라인 수업으로만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몇 없을 거 아니에요. 많진 않아요. 오프라인이 더 많은데, 그랬고, 근데 또 풀 커리를 들어줬고, 근데 합격도 해서 되게 좀 특징이 있는 학생이고, 이 분이 프로프예요. 왜냐하면 의지만 있으면 작년부터 제 수업이 유튜브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는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퀄리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 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조를 해보자면, 오프라인 수업에 들어왔다 한들 안 할 애는 안 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오프라인 학생들이랑 직접 비교를 해도 전혀 한 번도 누락이 되거나 열심히 안 하거나 태스크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내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괜찮다는 증명인 게, 온라인으로만 14주 들었는데 하라는 거 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되게 고마운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학생은 충실히 잘했어요. 오프라인 수업 듣는 학생만큼 혹은 그 이상.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도 굳이 이 수업이 좀 좋았다,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이 진짜 도움을 정확하게 좀 받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제가 면접 대학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제일 큰 난관이 저한테는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살짝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던가 그런 발표 공포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글을 읽고 답을 생각을 하고 그걸 말까지 유창하게 심지어 영어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극복하게 하는데 이 수업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 정해진 8분 안에 대답을 생각하라고 안 하시고, 일단 처음이니까 15분까지 걸려도 괜찮다. 뭐, 살짝 숙제할 때도 두세 번 걸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결과물을 전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풀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8분까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도 점점 발표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발표 공포증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다른 친구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을 처음 준비를 할 때 지문을 읽고 어디까지 내 상상력을 넣어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깊게 파고들어도 되는지 그런 경계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른 친구가 조금 선을 넘어간 답변을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좀 참신한데 올바른 해석을 하면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제가 꼭 그 생각을 안 했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한 답변을 같이 참고하면서 한 지문을 한 번 읽어도 여러 번 읽은 효과가 낼 수 있게 그런 효과가 났던 게 두 번째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파이널 때 면접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자기가 선정해서 그 선정한 지문들을 여러 번 돌려보라고 진짜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최신 기출 형식을 따라서 이번 올해도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개 문제를 의미 없이 진짜 기계적으로 풀기보다는 그 한 지문을 가지고 생각을 여러 번 해보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마지막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첫 6주는 약간 복습 위주의 커리큘럼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굳이 나쁘게 보자면 내가 좀 풀어주고 만약에 끝까지 내가 유도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고 같이 풀어보지만 제가 답을 알려주거나 모범 답안을 이렇게 바로 주지는 않아요. 첫 6주도. 첫 6주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디스커스 하면서 결과의 답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최대한 그렇게 같이 풀어보고 최종적으로는 안 되면 당연히 완벽한 모범 답안은 제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6주는 먼저 같이 풀어보고 습득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후에 8주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실전으로 먼저 풀어보고 학생이 그 다음에 제가 풀어본 후에만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 틀렸다기보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첫 6주가 조금 릴렉스하고 도움도 받고 같이 풀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끌어가는 게 좋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짝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좀 정정이 아니라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PA가 뭐 3명, 4명 들어가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는 동시에 남의 답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답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냥 자기 답변을 공유를 안 하고 숙제를 하거나 태스크를 하거나 자기가 문제를 풀 때는 온전히 자기 답만 하고 첨삭 받고 요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수업이 됐을 때 아주 길면 30분, 짧으면 10분 이상으로 저는 그 전주 수업을 이제 복습을 해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업에 오면 그냥 발표를 시켜요. 뭐 지난주에 뭐 1번에 B, 오케이, 네 차례, 뭐 네 차례 이렇게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발표를 하셔야 돼요. 제 수업.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노골적으로 하라고 force하니까. 오케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명씩 듣고 제가 복습에 또 복습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언어로
몇 점 정도고 이거 좋았고 이게 나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복습 피어 리뷰를 한 번 더 해드려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플러스가 있죠. 왜냐하면 남의 답도 들을 수 있고 말하는 학생들도 어떤 자기 답이 남이 뺏기거나 이렇게 뺏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난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감사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드는 예가 100번, 100회를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00세트를 한 회씩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10세트를 10번씩 연습을 해서 10세트를 모범 답안을 만점이 나오도록 다 씹어먹게 가루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짧게 얘기하면 즉슨 100세트를 한 번씩 연습을 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찍어보자라는 의도예요. 연습 자체가. 그래서 걸려라. 내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문제은행. 근데 10회를 외워버리자는 거는 자체를 잘하게 돼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어프로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학생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요게 최종 시험 직전에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 14주 동안 쭉 할 때도 똑같은 마인드로 한 세트, 두 세트, 두 세트씩 새로운 세트를 매주 배우면서 매 수업 배우면서 요것만 내가 다 갈아서 먹고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토픽이 나오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게 전혀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좀 말이 길어진 게 제가 이제 면접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티칭 포인트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짚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제 수업을 뭐 본인 지인이나 후배한테 좀 추천할 만한 수업인가요? 뭐 왜 그런가요? 이번 시험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업에서 주신 지문들이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보다 조금 난이도가 더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수업이 필요 이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나오는 시험들이 더 좀 전보다 쉽게 나오고 질문 개수도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꼭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철두철미하게 그 어떤 지문, 어떤 유형, 어떤 난이도의 지문이 나와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좀 힘든 점이 뭐였는지, 연세대 면접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이 두 개였는데 일단 살짝 심리적인 면에서 제가 외고를 처음부터 간 게 아니고 2학년 2학기에 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살짝 다른 외고 친구들보다 발표나 면접 경험이 훨씬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진짜 일반고는 거의 없고 외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진짜 해외 살다 온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고등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면접 경험을 이제 많이 해봤거나,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저보다 이제 2배 이상으로 발표 수업이라던가 토론 수업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외고 처음 갔을 때 느낀 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하고, 일반고에서 그런 발표 면접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면접이란 단어 자체가 저한테 엄청 부담이었는데 그 제가 쓴 전형이 아무래도 스카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면접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엄청 높은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던가. 그래서 면접을 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것도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살짝 부딪혀보자 하는 마인드로 연세대 학교 이제 두 전형이랑 고려대 한 개 전형 준비하면서
진짜 발표하기 싫고 내 답이 틀린 것 같긴 해도 어차피 배우려고 다니는 거니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부딪히면서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무뎌져서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게 이제 이것도 면접 경험 부족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지문을 읽었을 때 어디까지 파고들어도 괜찮고 어디까지 확장해도 되고 살짝 어디서부터 이게 지문이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영어 지문을 읽거나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풀었지, 제 창의성을 가미해서 그런 답변을 내기 위한 지문을 읽었던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처음에 엄청 많이 헤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제가 14주라는 엄청 긴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많은 지문들을 여러 번 읽어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네,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두 가지 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하고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서 그냥 제 스스로 경험을 더 많이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네.